이 환자복 입은 분이 가게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 문을 CCTV에 있는 저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근데 저 일이 마트 안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벌어진 일인데요. 이 미아역 인근의 마트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장을 보러 왔던 60대 여성과 예. 이 마트 직원이었던 40대 여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마트에 환자복을 입고 들어선 이 남성 A씨가 마트 안에서 소주를 뜯어서 마시고 또 판매용 칼을 뜯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예.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요. 예.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일단 피해자는 2명입니다. 60대 여성은 사망을 했고 40대 여성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과 이 여성들이 일면식이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전혀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마트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일을 하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아, 손님과 점원. 네, 그런데 이제 환자복을 입은 손님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당연히 이제 직원분은 응대를 했겠죠. 예. 그리고 장을 보고 있던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을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전혀 이런 범행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 텐데 이런 범행이 일어났던 것 굉장히 참혹하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저 남성이 마트 안에서 칼을 또 구했고 소주를 마셨다. 그리고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민경 아나운서 지금 이 인근 주변 분들은 네. 걱정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이 인근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미아역 인근의 마트라고 했잖아요. 예.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평상시에 이 마트가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이라고 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손님이 조금 더 많았다면 뭔가 피해자가 더 나왔을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어제 범행이 벌어진 시각도 6시 20분. 모두가 퇴근하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주변 상인 중에 이 60대 여성이 칼에 찔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도 많아서 더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굉장히 이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조차 너무 두렵다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 서 변호사님 먼저요. 저희가 CCTV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 30대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이 그냥 이런 평상복이 아니고 환자복이에요, 환자복.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이 가해자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가해자는 당시에 입원 치료를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또 받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 의하면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6시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어제 12시경에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 예. 바로 또 수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 치료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 환자니까 이렇게 외출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하고 또 예. 술, 음주 같은 것들을 안 된다라고 고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인근 이 마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여서 그 상황에서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흉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그러니까 준비해 간 게 아니고 마트에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흉기를 미리 소지를 하고 혹은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마트에 가서 술을 마신 이후에 예. 거기에 또 진열되어 있던 칼을 뜯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들고 다녔다면 인근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피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예. 이런 마트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심지어는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을 곧바로
이 흉기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주민들이나 혹은 이 사건을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럽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면식도 없고 흉기도 마트에서 그냥 현지에서 취득을 했고 마트를 노렸다. 라는 거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이제 나오는 바에 의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의사가 뭐 자신을 해치려고 해서 내가 죽으려다가 겁이 나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진술이 횡설수설하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준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마트에 가면 일단 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그 범행 도구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트라는 장소가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간 장소라고도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마트를 갔고 근데 그 마트에는 그 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더 있었다면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좀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사실상 그 당시에 마트에 있던 사람이 2명이었는데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범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는 별다른 어떤 난폭한 행동을 전혀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공간에 사람이 많았더라면 아니면 어떤 남성이나 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범행을 예. 차마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근데 서변호사님 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먼저 한 게 소주를 꺼내가지고 마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행위도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예. 뭐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미리 다른 곳에서 뭐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으면 모를까 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소주를 집어 마셨다라는 게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사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제 범행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 범행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행과 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좀 심리적으로 어떤 용기를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만약에 이 범행에 대해서 쭉 계획을 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 혹시라도 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자신의 그런 음주 상태, 주치 상태를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 등의 상태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 아닌가라는 점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사람이요 범행 직후에 한 행동들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일으킨 다음에 한 행동이 이상한데 흉기 은닉했고요. 과자 더미에 자진 신고 112에 본인이 신고를 하고 범행 직후에 거리에서 담배를 피기도 했는데 강민경 아나운서 자세하게 이 사람이 범행 직후에 한 행동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간단하게 써져 있는 말만 봐도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한 행동들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범행 직후에 해당 마트에 이 흉기로 썼던 칼을 과자 더미 안에 그대로 넣어놨다고 합니다. 마트 안에 네. 있는 과자 더미. 네, 그리고 이제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목격자들은 지인이랑 통화를 나누는 건가 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본인의 범행 사실을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반말로 기다려,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게라고 굉장히 경찰한테요? 예,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하는 등 예.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행동들이 다 앞뒤가 하나씩 차근히 따지면 앞뒤가 다 안 맞는데 은닉을 하려고 하는데 마트 안에다가 그 과자 담배 숨긴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 행동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예. 만약 이제 이 사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 범행 도구 역시도 은닉하기 더 쉬운 곳에다가 숨겨놨을 텐데 그걸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예. 않고 뭐 과자 더미에다가 숨겼다라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 이 사건 뭐 전후부터 전체적인 범행에 대해서 계획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범행이 우발적이다라고는
정도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계획적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뭐 완료 이후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예.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점만을 두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다 혹은 우발적이다 평가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여기에 예. 대해서는 뭐 경찰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또요. 흉기를 은닉했다는 거는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행동인데 신고는 또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흉기 은닉과 또 관련해서는 흉기를 정말로 숨긴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들고 있기 싫은 거니까 그 옆에 놓은 건지 이 부분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특히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숨으면 숨었지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은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또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적이다라고 예. 하면은 이 부분을 자기가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 혹시 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경 부분도 저는 좀 걸리긴 하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범행 직후에 그냥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고 검거 직전에 아까 반말로 하나만 더 피우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태연한 행동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 행동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상황에서 추측을 하기에는 무척 조심스러운 예. 사항이긴 하지만 당시에 뭐 극도로 조금 비이성적인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통상의 그런 범행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범행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종의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경찰에게 직접 신고를 하고 또 출동하기 전까지도 너무나도 평온한 그런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닐까. 이런 점들도 조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인명을 살상한 거기 때문에 처벌은 살인죄로 의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이 되고 물론 처음에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살인 미수로 혐의가 특정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살인죄로 수사를 받고 또 앞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뭐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놔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비난 동기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그 유형을 설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건 되고,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들도 사실 여러 가지 참작을 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여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일면식도 없는 특별한 그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범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봐서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일단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에는 예.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큰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조금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중형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금 횡설수설하죠. 행동 이상합니다. 또 술 마셨어요. 본인이 신고 자수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혹시 감형의 요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도 좀. 사실 술을 먹은 것이 예. 이 마트에 들어와서 먹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마셨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과연 술에 취해서 한 것인지 이것조차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술을 마셔서 자기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마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추후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심신미약, 심신장애를 주장하기 위해서 마셨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 이 사람한테는 안타깝게도 심신장애가 특히 술, 주치 범행과 관련해서는 최근 법원에서 잘 적용 안 받아들여지고 되는군요.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이 가해자분도 만약에 그런 의도를 통해서 내가 술을 마신 거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이득을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